화제의 사건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는 사건의 쏘다 시간입니다. 네, 이루라 기자, 최진영 변호사, 그리고 하재근 문화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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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재소년 송유군 군. 아니 박사, 이거 논문 표절 시비가 있어요 또? 송유군 군 하면 정말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97년생이니까 올해 17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검정고시 와서 2006년에 그러니까 본인이 10살 때 대학 입학을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잖아요. 예. 그래서 대학원에서 박사 과정 중인데 뭐 천문학 쪽 이런 분야를 하고 있는데 이 이제 송유군 같은 경우에는 내년 2월에 그 이제 박사 학위를 이제 취득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하게 된다면 정말 최연소 그렇죠. 박사 학위 이제를 그거를 이제 취득했다라고 예. 볼 수도 있는데 네. 지금 갑자기 논문 표절 시비가 일고 있는 거죠. 이게 사실 며칠 전부터 계속 인터넷에 올라오고는 있었어요. 예.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그 이제 송유군 군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10월 달에 그 국제 학술지에 천체 물리학 저널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 네. 여기다가 그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이 논문이 자신의 지도 교수가 2002년에 발표한 논문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뭐 나름 전문가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올리다가 이제 이게 나중에 이렇게 발각되게 됐는데 네. 발각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그렇지만은 이제 이걸 다시 이제 좀 논란이 되게 됐는데 예. 그러니까 10월달 그 논문이 2002년에 쓴 논문과 거의 한 80% 이상이 비슷하다. 문제는 뭐냐? 네. 그 논문 그 저널 측에서 이걸 인정을 하고 논문 그 게재를 철회를 합니다. 박사학위 논문이 아니라 저널에 게재했던 논문이군요. 저널에 게재했던 논문인데 이제 그게 나중에 박사학위를 취득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예. 하는 거는 네. 분명하죠. 아니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이 송유군 군이 지금 사실상 이 표절 논란보다는 이 가치 저자로 있었던 이 지도 교수가 자신의 그 논문을 약간 표절을 해서 이게 지금 논란이 이게 핵심인 거죠. 뭐냐면은 그러니까 송유군 군이 네. 쓴 겁니다. 제1 저자는 송유군 군이에요. 예. 근데 그걸 위해서 이렇게 도와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도 교수 같은 경우에도 약간 공동저자 비슷하게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럼 분명히 교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논문을 똑같이 비슷하게 쓸 경우에는 예. 확인을 했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미진하지 않았냐. 왜냐면은 지금 여기서 지금 논란이 되는 게 뭐냐면 2002년 그때는 논문이 그러니까 학술 그 대회 때 학술 발표할 때 뭐 썼던 논문인데 굉장히 가치가 낮아서 자기는 논문이라고 생각도 안 했었고 네. 하지만 그걸 갖다가 비슷하게 인용을 할 때는 분명히 인용했다라는 걸 출처를 밝혀야죠. 그러니까 자기 거라도 그걸 발표했는데 그걸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뭐 논문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안 했다는 식으로 해명은 일단은 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뭐 보니까 본인이 그 이제 논문의 제목에 자기가 그 이제 예전에 10여 년 전에 했던 거를 갖다 재논의한다. 그러니까 결국 비슷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명시했다라는 점이라는 걸 또 이제 예. 한번 해명을 했고요. 하지만 이번에 그 이제 그 저널 측에서 게재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좀 당황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이제 뭐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입장을 밝히겠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천문학회에서 논문 게재 처리한 거 보면은 예. 뭔가 문제가 있다. 예. 이거는 맞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다른 곳에 있는 글을 가져왔는데 예. 다른 곳에 있는 그 글의 필자가 나건 남이건 상관없이 어쨌든 가져왔을 때는 예. 인용 표시를 해야 되는데 아하. 인용 표시 없이 가져왔으니까 네. 결과적으로 표절 아니냐. 네. 미국에서는 그렇게 이야기가 나온 거고 예. 근데 우리나라의 지도 교수 같은 경우에는 아니 가져온 건 가져왔는데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고 네. 옛날에 이런저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전개를 쭉 해주면서 예. 결정적인 부분에서는 송유군 군만의 독창적인 예. 핵심적인 게 나오는 건데 왜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거 가지고 표절이니 뭐니 말을 하는 거냐. 이게 표절이면 나는 사퇴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까지 아이고. 말씀을 하고는 있지만 네. 설사 그 지도 교수의 해명이 맞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이 송유군 군이 국제적으로 활동을 할 학자인데 그렇죠. 예.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켜줘야죠. 어쨌든 남의 그러네요. 걸 가져왔을 때는 기술적으로 인용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건데 네. 이런 부분에 소홀히 한 것이 매우 지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표절이 사실은 잘못된 거는 맞긴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도 교수가 사실 이 송유군 씨는 어떻게 보면 이 지도 교수가 자기 표절을 함으로써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도 볼 수 네. 있죠. 사실 네. 오늘 이 사건뿐만 아니고 오늘 그 보도를 봤더니만 한 60여 개 대학교에 한 200여 명의 교수님들이 네. 책도 껍데기만 살짝 갈아가지고 했다는 뭐 아이고, 그런 아이고. 얘기가 있죠. 예. 어떻게 보면 거의 뭐 비슷한 연장선상에 있는데 네. 뭐 이거 글로벌 스탠다드를 넘어서 한국이니까 그 2008년 2월에 교육인적자원부가 논문 표절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에 보면은 6단어 이상 연쇄해서 하는 표현이 같을 경우 그리고 예. 또 데이터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할 경우 또 그리고 타인의 창작물을 마치 자기의 것인 것처럼 인용한 경우 등을 이제 표절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번에 문제된 것은 거기에서 이제 창작성이 만약에 인정이 된다고 한다고 하면 아마 억울하는 부분이 과연 실질적인 창작성이 있는지 여부일 것 예. 같은데 네. 만약에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도의 어떤 짜깁기라고 하면은 그거는 표절이라고 봐야 되겠지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그 교수님하고 이 송군이 그 억울해하는 것은 한마디로 거기에 실질적인 창작의 성이 있다라는 그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네. 저도 그 변호사로서 안타까운 것은 결국은 다른 방론적인 부분은 인용을 해주고 네. 본인의 실질적인 엑기스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창작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좀 항변을 했으면 됐었을 텐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매도되는 것 같아가지고 진짜 조금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사학위 취득은 내년 초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어렵다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어렵다고요? 입장인데 왜냐하면은 네. 그러니까 최근에 그 박사학위 논문으로 이제 그 심사를 통과했어요. 근데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이제 저명한 그런 국제 학술지, 그러니까 그런 유명한 과학 학술지에 논문을 한 편 이상을 게재를 해야 합니다. 발표를 해야 합니다. 박사 논문만 통과된다고 그러니까 되는 게 그렇게 아니에요? 해서 이제 이게 이번에 통과가 돼야 그렇게 해서 이제 통과를 할 수 있는 건데 왜 이번에 10월 달에 한 게 지금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천체 물리학 저널에 올린 게 바로 그 논문이었는데 이게 지금 철회가 됐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박사 그 취득의 그 자격 요건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물론 이제 이게 학교에서 학교 규정이 어떤가는 조금 더 알아보긴 해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지도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도 말을 하더라고요. 논문 철회가 그 논문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학교의 어떤 규정이라든지 그런 걸 좀 지켜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네.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럼 송유근 씨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워낙 집중 조명을 받아왔고 예. 지금 이제 18살밖에 안 됐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번 일로 인해서 상처를 좀 상처가 많이 될까 봐. 입을까 봐 걱정이 되긴 해요. 그러니까 좀 상처가 굉장히 걱정이 되고 그 전까지 칭송을 많이 받았었죠. 예. 그러니까 연구원 병역 특례가 가능한데도 군대 나는 바로 가겠다. 한국에서 태어난 이상 그런 말도 했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조성진 씨가 그 쇼팽 콩쿠르에서 1등을 네. 한 것부터 시작해서 네. 송유근 군 같은 경우에도 외국 유학 안 가겠다. 예. 우리나라에서 공부해서 학위 받겠다. 예. 바로 저기 쇼팽 콩쿠르 1위 조성진 예. 그 친구도 그분도 그렇고 국내 영재 교육 시스템의 우수성 이것을 전 세계에 알려준 다 국내에서 공부를 해서 나온 성과니까 네. 그 우수성을 알려준 성과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네. 이번에 이렇게 이런 구설수에 휘말리고 미국에서 지금 문제가 생기면서 네. 한국 이 고등교육이 논문을 쓰는 데 있어서 아직도 엉성하구나라는 것을 역으로 국제적으로 좀 나라망신을 시켜준 그러한 구설수의 주인공이 되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이 친구가 천재이지만 나이로 봐서는 사춘기인데 예. 아무래도 상당한 지금 상처가 아마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안타깝네요. 네. 아니 이게 리듬 체조 요정 손현재 선수에 대해서 악플을 계속 달았던 사람이 잡혔군요. 그렇죠. 이제 처벌을 받았는데 원래 예. 연예인들에 대한 그런 뭐 악플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요즘 추세가 연예인들이 이런 거를 절대 좌시하지 않고 확실하게 법적 대응하겠다 해서 고소를 했고 예. 이번에 악플러가 한 100만 원 정도로 벌금형을 받았어요. 100만 원이요? 예, 100만 벌금 원. 100만 원? 예, 이제 그게 이제 높은 건지 낮은 건지는 이제 변호사님께서 예. 이야기를 해 주실 텐데 왠지 낮은 것 같아서. 네, 어떤 예. 악플을 그럼 달았느냐. 한 뭐 19차례에 걸쳐서 허위 사실을 포함한 악플을 달았는데 손현재 씨를 보고 손현재 선수를 보고 굉장히 돈을 밝힌다 해서 돈현재라고 이제 그 말을 하면서 뭐 발목 인대가 끊어졌는데 갈라쇼 뭐 10시간 연습을 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거기에만 너무 몰두를 한다. 그리고 이제 손현재가 그 돈으로 심판 매수한 사실이 드러나도 전혀 사실 무근인데 네. 사실처럼 이렇게 계속 예. 그 댓글을 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인정이 돼서 벌금형이 선고가 된 거죠. 아니 지금 댓글을 보면 다른 것도 아니고 돈으로 심판을 매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거 아주 치명적인 거짓말을 그렇죠. 한 건데 그것도 19차례나요? 이 100만 원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그 명예훼손인데 이건 인터넷에 올렸기 때문에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으로서 예. 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인데 그것이 만약에 진실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이지만 그 사실이 허위거나 거짓이면은 예. 가중처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형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보통신망 이용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은 3년 이하의 징역 내지 7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예. 네. 실질적으로 그 합의하거나 이렇게 된다고 하면서 처벌 자체가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예. 제가 봤을 때는 손현재 그 씨가 상당히 속이 상당히 상했는 것 같습니다.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죠? 그리고 저는 이 그 사건의 결과적으로 봤을 때에 지나치게 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 그래요? 사실 아시다시피 그 뭐 본인 스스로 고소왕이라고 하던 그 강용석 씨 같은 예. 경우에는 뭐 한꺼번에 이제 뭐 몇백 명씩 한 그 고소를 하지만 이분은 그런 케이스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한 명 알고 그 서울에선가 해서 찾아봤더니만 그 전라도 전주에 있는 맞아요. 30대 여성이더라고요. 아, 여성. 그래서 참 굉장히 좀 소년제에 대해서 낫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뭔가 있었나 보다. 결론적으로 질투심. 이제 예. 얘기했듯이 이제 돈연재, 발목 인대 끊어졌는데 갈라쇼 10시간 연습을 굉장히 악의적으로 사실을 그 왜곡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네. 죄질이 나쁘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19번 계속 어떻게 보면 스토킹했다는 점에서는 과연 이런 식으로 해서 100만 원을 끝내는 것이 앞으로 이러한 어떤 행위에 있어서 일별백계를 해서 앞으로의 어떤 이와 유사한 것을 막게 하는 그런 기능을 과연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의문이 다 드는 그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손현재 선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이 네. 악플의 대상이 자주 네. 돼요. 그러니까 손현재 선수는 악플계의 진공청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닌데 정말 수많은 악플이 달립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그 과거에 걸린 사례가 네. 47세 김모 씨. 이분이 손현재 선수의 국제 대회 성적이 조작된 것이다. 아이고, 그리고 웬일이냐. 애국가 영상에 손현재 영상을 그 이미지를 집어넣어 달라고 부정하게 뭐 로비를 했다. 네. 이런 식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고 예. 과거에 이제 손현재 선수가 악플러들을 고소한 다음에 이제 다 누군지 드러나니까 네. 용서해 준 적도 있고. 아, 그래요? 예, 근데 이제는 아마 용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수많은 악플러들이 손현재 선수가 전국적인 주목을 받는 것 자체를 이건 정의가 아니다. 부당하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계 1등이 아니지 않느냐. 예. 세계 1등도 아닌데 왜 1등인 것처럼 주목받느냐. 김연아처럼 이건데. 뭐왜 1등도 아닌데 그러니까 김연아 선수 1등 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근데 아니 꼭 1등만 주목받으라는 법 있습니까? 그렇죠. 손현재 선수는 어쨌든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나가서 그렇죠. 리듬 체조라는 종목에서 맞아요. 동양인으로서는 대단히 이례적으로 그럼요. 뛰어난 성적을 지금 보이고 있는 그렇죠. 겁니다. 예. 황인종이 그런 정도의 성적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이례적으로 우리가 주목을 받는 건 당연한 거고 예. 국제 리듬 체조 협회에서도 손현재 선수를 주목하는데 그렇죠. 왜 같은 한국인이 손현재 선수가 주목받는 건 부당하다 막 이러면서 손현재 선수의 기사만 나왔다면 이건 조작이다. 뭐 기자들한테 뇌물을 써가지고 예. 뭐 기사가 난 거다. 네. 이런 식의 루머를 퍼뜨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이건 법적으로도 조처를 예. 해야 되겠지만 아, 예. 네티즌들의 의식 자체도 이런 네. 말하자면 놀부심보 네. 남이 잘 되는 걸 못 보는 이쁘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어쨌든 좀 이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뭔가 열등감이나 질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가 아닌가 싶은데 또 다른 한 명이 또 대상이죠. 아이유 씨. 야. 아이유 씨한테는 또 합성 사진까지 또 등장했다면서요? 이게 합성 사진이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본인이 콘서트에서 시스루 옷이라고 그러잖아요. 약간 속이 좀 비치는 예. 네. 그런 옷을 입었는데 이걸 마치 속옷을 입은 것처럼 합성을 해서 올렸는데 이제 그게 막 퍼져나가기 시작을 그래요? 한 거죠. 저희 뭐 준비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게 사진이 준비는 안 됐군요. 네, 그렇죠.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합성 사진입니다. 이거는 예. 사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허위 댓글에다가 합성 사진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아이유 씨도 정말 소위 말하는 뿔이 나서 이번에 이제 악플러들, 그러니까 그 네티즌들 82명에게 고소장을 던졌어요. 네. 근데 사실 아이유 씨 같은 경우는 2013년에 그 악플러를 고소했다가 취한 적이 있거든요. 뭐 사회봉사 한다고 했으니까 예. 그래 선처해 주겠다. 취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강경하게 나가느냐. 왜냐면 이번에는 그런 거 없다라는 식으로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예. 네. 근데 이제 좀 의혹이 나온 게 뭐냐면은 요즘에 왜 그 제재 새 앨범 우리 그때 로리사 그쵸. 신드롬 같은 뭐 네. 그런 거 혹시 그렇죠. 있나 뭐. 그러니까 무슨 선정상이라든지 예.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 많은 논란이 있고 악플 댓글이 너무나 많이 달리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아이유 씨가 너무 힘들어서 이걸 몽땅 다 고소하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의견이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IOC 그 소속사 측에선 바로 입장을 밝혔죠. 상관없다. 이런 거랑 그러니까 지금의 논란은 이것과 상관이 없고 예전부터 이 고소장은 준비가 돼 있었다. 다만 접수를 최근에 한 것뿐이지 뭐 이번에 그 어떤 그 새 앨범 선정성 논란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그걸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뭐 고소장을 날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장기하 입장을 씨가 혹시 밝혔죠. 발끈했나? 아직 사귀는 네, 거죠? 아직도 예, 사귀는 과정입니다. 국민 여동생의 이미지인데 네네. 이게 검은 무슨 슬립을 입은 이런 합성 사진이다라고 한다면 사실 IOC로서는 더 강경하게 대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형사처벌까지 실질적으로 할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우리가 단순한 패러디냐 아니면 네. 그걸 넘어서 모욕 내지 명예훼손이냐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이른바 표현의 자유의 한계일 수도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우리가 그 성인 가요 가수를 하는 그런 사람이 하고는 또 다른 젊고 아직까지는 어린 사람 아닙니까? 그런 어떤 이미지에 비해서 그런 식으로 어떤 이른바 19금의 이미지를 덧붙인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른바 그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가 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실질적으로 아직 보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외설적이고 노출적으로 된다고 하면은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죄와 댓글에 의한 이제 사이버 명예훼손이 같이 합쳐진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아까 좀 전에 있던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벌금 100만 원이었지만 만약에 전과가 동종 유사한 전과가 있고 계속했다고 하면은 실형도 사실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보면은 예컨대 이제 각 그 라이벌들끼리 어떻게 보면은 지금 김연아 또 뭐 이렇게 좀 소년제 이런 라이벌이 있듯이 상대방 어떤 그 팬클럽끼리 악플 그 배틀을 하기도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단순한 악플 배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형사처벌 심할 때는 실형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아이유가 이거 무더기 고소한 거 가지고 일부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그렇기도 하지만 아유 그래도 조금 참아주지 이런 또 일이 찬반이 엇갈리나 봐요. 그 네티즌 여론이 이제 아니 그럼 우리들은 욕도 못하냐 연예인들은 사랑받을 땐 좋다고 하면서 비판하면 싫은 소리 하면 바로 고소로 이른바 이제 고소미 먹인다고 네티즌들은 고소미를 먹여요? 뭐 이러고 우리는 그럼 고소나 당하냐 무슨 말 한마디 잘못하면 굉장히 이제 말들이 많은데 그래도 어쨌든 이 악플이라는 게 사람을 물리적으로 때리는 건 아니지만 사람의 영혼에 상처를 주는 일이기 때문에 자살한 굉장히 심각한 많았잖아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게다가 IOC 같은 탑스타한테는 이게 이 뭐 악플을 보니까 나는 기분이 나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이게 무슨 뭐 합성 영상 뭐 이런 걸 유포해서 이 사람의 어떤 청순한 이미지를 만약에 깨트렸다. 이미지를 굉장히 안 좋게 만들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가 CF 최소 100억에서 한류 스타의 경우에 1000억까지도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미지가 어떻게 컨셉이 어떻게 잡히냐에 따라서 몇백억, 몇천억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적인 피해를 당연히 유발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무슨 뭐 100만 원 뭐 저기 벌금 내고 끝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비평을 할 자유는 있지만 반복되고 맹목적인 욕설, 허위사실 유포 그리고 뭐 선정적인 합성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처벌받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판은 되지만 이 기준이 어떻게 보면 뭔가 욕이 들어갔거나 아니면 허위가 들어갔거나 이런 게 들어가면 이제 법적으로 처벌되는 사실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표현의 자유는 보장을 해야 되죠. 그렇지만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모욕되거나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거나 아까처럼 도년제라고 하면서 사실 뭐 인대가 끊어진 적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객관적인 팩트, 허위의 사실을 한다고 하면 그거는 명백한 명예훼손인 것이죠. 그렇군요. 자, 오늘이 또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 탄생 100주년이군요. 맞아요. 그렇죠. 야, 이 정재계 건물들이 또 다 모이게 생겼어요. 네, 어저께 이제 100주년 기념식이 서울 한 호텔에서 열렸는데 정주영 고 회장 같은 경우에는 1915년 11월 25일 생이니까 정말 딱 100주년이 되는 거죠. 그리고 2001년에 이제 별세를 하셨는데 어저께 이제 그 100주년 기념식에 뭐 당연히 현대가는 모였고요. 그 이제 알만한 거물들이 하나 둘씩 모였는데 뭐 차남 그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일단은 뭐 가족들을 대표해서 그 가족 대표 인사를 했었고 뭐 이제 거기 보이는 분들이 뭐 이명박 전 대통령
그러니까 MB 같은 경우에 축사를 맡았었고 예전에 네. 뭐 현대건설 사장으로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이재영 삼성전자 그 부회장 왔었고 또 최태원 SK 회장 등등이 왔고 정치 쪽에서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왔었고 네. 뭐 최경영 부총리라든지 이병기 뭐 청와대 비서실장들 굉장히 정말 알만한 거물들이 바쁘셨네요. 한꺼번에 다 저기도 가시고 작가도 여기도 가고, 오시고. 예. 와. 아니 근데 사실 네. 쌀가게 점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정주영 명예회장 같은 경우는 원조 사실은 흑수저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 어록 있잖아요. 네. 가장 유명한 게 이거 해봤어. 해봤어. 예, 이게 제일 거죠. 유명하고 네. 그다음에 뭐 길을 모르면 길을 찾고 네. 길이 없으면 길을 닦아야지. 야. 한마디로 그냥 불도저 정신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건데 예. 네. 과거 이제 이분이 처음으로 사업으로 일어설 당시에 이제 유엔군 공사를 맡았는데 겨울에 잔디를 파랗게 깔아야 된다. 겨울에 잔디가 어딨느냐 막 사람들이 네. 전전긍긍하니까 네. 아니 파라면 되는 거 아니냐. 잔디 없어도 보리밭 깔아 그래가지고 청보리 보리 깔아가지고 유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다는 예. 이야기. 야. 그런 식으로 승승장구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그 조선소 만들려고 할 때 네. 예. 배를 먼저 팔면 조선소 질 돈을 꺼주겠다라고 예. 해외 은행 자본 이야기하니까 아니 조선소가 없는데 배를 어떻게 팝니까? 예. 팔았잖아요. 영국 가서 500원짜리 보여주면서 우린 철갑선 만든 나라입니다. 그래서 조선소를 옆에서 지면서 네. 허허 벌판에서 배를 같이 만드는 동시에 조선소 없는 상태에서 예. 그런 일도 했었고 그다음에 서산 간척지 할 때는 마지막에 그 간척지 다 물을 막았는데 맨 마지막 여기서 물살이 너무 세니까 예. 절대로 못 막는 거죠. 아무리 뭐 돌을 갖다 집어넣어도 예. 물만 막으면 되는 거 아니냐. 유조선 가져와가지고 유조선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폐유조선. 네, 폐유조선을 터뜨려서 거기서 막아서 이른바 국제적으로 그걸 이제 정주영 공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방식들을 불도저처럼 모든 난관을 뚫고 나가는 이러한 기업가 정신으로 한국 말하자면 최고의 기업가 중에 한 명으로 국제적으로도 지금 존경받고 있죠. 왜 이봐 이거 네. 해봤어요. 약간 그 예.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굉장한 어록인데 이게 보니까 정경련 그 간행물 독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말이 CEO 어록 중에서 1위를 네. 또 차지했다고 하죠. 그만큼 정말 도전 정신을 대표하는 어록이 그럴만하죠. 가장 정말. 화제가 됐던 있습니다. 98년에 소떼 방북 그렇죠? 그렇죠. 천 마리. 그렇죠. 소 1000마리를 이끌고 이제 그 북한을 방문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예. 그 경제 업적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 통일의 초석을 마련하는데 굉장한 도움을 준 저거네, 분이라고 저거. 할 수밖에 없는데 왜 본인이 그랬잖아요. 소판 돈을 가지고 자기가 굉장한 대기업을 일궜는데 예. 그 아버지가 그 고향이 북한 지역 그 강원도 통천에 있는 산천. 그러니까 거기서 아버지가 소판도 한 70원을 가지고 그 이제 자기가 상정을 해가지고 네. 큰 기업을 이제 일궜다고 했잖아요. 네. 그 당시 그때 방북 당시 소회를 밝힌 그 녹취가 준비가 되었는데요. 한번 좀 들어보시죠. 꿈을 안고 아버님 손을 판 돈 70원을 가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이제 그 한 마리 소와 1000마리 소가 되어 그 빚을 갚으려 꿈에 그리던 고향 산천을 찾아갑니다. 얼마나 정말 감격스러워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제가 그 우리 정주영 회장님이 그 70원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앞에 빠진 게 있죠. 사실 훔쳐 가지고 왔죠. 그러니까 단추를 하셨었군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야반 도주를 하셨죠. 예. 그 마음이 예. 평생 지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퍼포먼스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결국 그 한 마리가 종잣돈이 돼서 결국 이 세계적인 기업을 이뤘고 네. 1000마리의 소를 가지고 이제 다시 북한으로 갔다라고 하는데요. 예. 정확히 실제로 말하면 1000마리가 아니라면서요. 정확하게 1001마리라고 한 합니다. 마리. 1000마리가 아니라 1001마리예요? 그리고 그 1001마리? 내용을 봤을 때는 예. 처음에 이제 한 500마리를 가지고 가셨는데 예. 500마리를 하면서도 또 마음에 또 그 더 빚을 갚으려고 생각했는지 특별히 지시를 해서 그중에 암소 100마리 속에서는 송아지가 다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오. 그래요? 네네. 그렇게 했고 나중에 해서 네. 다 해서 1001마리를 했었는데 네. 그 1001마리라고 했는데 일의 의미는 예컨대 1000마리를 딱 하면은 0은
끝나는 숫자다. 예. 그 반면에 1은 이제 시작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솥대를 몰고 방북한 이후에 금강산 사업을 비롯해서 네. 북한과의 어떤 사업에 물꼬를 텄기 때문에 예. 그러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에서 1을 넣어라 했다는 것에서 어떻게 보면 그 단순한 어떤 그런 네. 하나의 어떤 행위 어떤 그런 사업이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프랑스의 시작의 문명, 의미. 예, 그 프랑스의 그 문명 비평가 기소르망은 네. 이거에 대해서 20세기 마지막 전위예술이다 이렇게 극찬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멋있었어요. 근데 맞아요. 그때 별 소문이 다 있었잖아요. 괴 소문들. 저 뱃속에 소 뱃속에 돈이 들었다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송아지였군요. 송아지. 송아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아, 근데 김영삼 대통령하고도 사실 정주영 회장하고는 네. 밀접한 연이 있잖아요. 그 김영삼 당시 이제 옛날에 민자당 활동할 예. 당시에 원래 이제 정주영 회장하고 처음엔 사이가 좋았었는데 정주영 회장이 내가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한테 바쳤던 돈을 생각하면 지긋지긋하다. 예. 그렇게 돈을 바치느니 내가 직접 정치하고 말지 해서 결국 정치에 입문을 한 거죠. 예. 그러면서 대선 주자가 되고 처음에 이제 김영삼 후보 측에서 당연히 나중에 후보 단일화 해주겠지. 예. 네. 사퇴해주겠지라고 은근 기대를 했는데 끝까지 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김영삼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괘씸죄가 적용이 되면서 현대는 굉장히 어려워지고 네. 투자도 어렵고 정주영 회장 경찰 수사 받고 결국 경영 일선에서 퇴진하고 현대 이 계열사 수가 50여 개에서 20몇 개로 줄어들었을 겁니다. 막 90년대 한 중반경에 네. 엄청난 타격을 입었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뒤끝없는 사나이로 유명한데 예. 그래도 요건 뒤끝이 정주영 회장에 대한 서운함은 상당히 같은 것으로 보이고 예. 근데 나중에 예. 그 정주영 회장이 타계한 이후에는 빈소를 찾아서 네. 모든 게 이제 화해가 되고 그리고 이제 정몽준 회장 그러니까 아들 정주영 예. 회장의 아들한테는 계속해서 뭐 국회의원 생활할 때 뭐 덕담도 해주고 네. 대통령으로서 지원도 해주고 네. 그러니까 뒤끝이 대를 넘어가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는 사실 YS 상가에 9만여 명의 추모객들이 몰렸는데 그 중에서 저희 TV조선이 단독으로 폭착한 용파리가 있어요, 용파리가. 그렇죠. 네. 그 유명한 네. 용파리를 아십니까? 예. 김용남 씨죠. 그러니까 당시에 정치 깡패로 알려졌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87년에 왜 김 전 대통령이 그 창당을 추진했던 그 왜 통일민주당 있죠. 그 통일민주당 지구당 한 20여 곳에 폭력배들이 난입을 했었는데 예. 이제 그때 이제 그 용파리 김용남 씨가 거기에 저 이제 쿠스엠 그렇죠. 네. 거론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듬해 검거가 돼서 징역형을 살았고 그 배우로 지목된 그런 이제 뭐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도 다 징역형을 받았는데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TV조선이 아, 저게 단독으로 지금 용파리 사건 때 그렇죠. 맞아요. 당시 87년도에. 예, 당시 예. 상황이죠. 근데 저희가 그 빈소를 방문한 김용남 씨를 단독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빈소를 방문한 소회 등등 좀 이야기를 들어보죠. 했습니다. 네. 들어보시죠. 생전에 한번 그 마산에 그 아버님 돌아가실 때 그때 한번 제가 찾아가서 그 못 만나고 왔습니다. 안 만나 주셔가지고 저는 사실 그냥 오지 않으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나마 그래도 제가 참 잘못된 이런 부분은 영전에서만큼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또 생겨서 좀 이렇게 왔습니다. 그 당시는 이제 저는 뭐 국회의원들이 이제 몇몇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뭐 정의를 위해서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을 해라. 이것은 분당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야당이 뭉쳐도 신청하는데 이게 야당이 분당된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있던 것은 제가 정말 죄송스럽고 정말 후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생전에도 만나려고 그랬는데 안 만나주셨다고 그러네요. 지금은 목사가 되셨다고요. 네, 이분 지금 뭐 기독교계 투신을 하셔서 이분이 원래 이제 역도 선수 출신인데 네. 태극마크를 못 달아서 정반대로 이제 음지로 간 거죠. 예. 그래서 고향에서 이제 기도 이른바 옛날에 유흥업소 장례 질서 정리 요원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로 네. 활동을 하다가 60년대 서울 명동으로 진출을 해서 예. 나이트클럽에서 어떤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라도 한 방이면 해결한다 라고 해서 별명이 이제 용파리가 된 건데 네. 그러다가 80년대 초에 삼천교육대에 가서 이제 고초를 겪고 예. 나와서 이제 정치깡패 활동을 하면서 이제 자기가 음지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높은 분들이 와가지고
김동지. 우리나라를 구할 사람은 자네뿐이네. 예.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또 네. 내가 무슨 독립투사라도 된 듯 예. 그러한 마음에 이제 저 통일민주당 창당판에 예. 이 사건을 했다는 거고 네. 그런 걸 하면서 자기가 마치 제2의 김두한이 되는 것 같아요. 김두한이 왜 주먹 써서 국회의원 됐으니까 예. 그런 착각을 했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 배후에는 뭐 장세동 네. 부장 이런 분들이 있었던 거고 결국에는 네. 안기부가 있었던 거죠. 맞아요. 배후에. 그래서 일종의 뭐 당시 이제 정권의 공작에 이용당했다. 네. 이렇게 이제 볼 수 아니 있습니다. 그때 괴한들이 막 당사를 급습했을 때 YS 그 일화가서 공개가 되는데 막대기 하나 주워들고 기와집 지붕 타고 막 도망가다가 정말 이 펄펄 끓는 가마솥에 빠질 뻔했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래요. 참 결국 그때 폭력배까지 같은 진짜 경우에도 동원을 해서 그렇죠. 지금은 상상도 어떻게 못해요. 보면은 뭐 그 염산태를 비롯해서 각종 고초를 당한 결국 그런 어떤 어떤 파란만장한 그 80년대의 산 역사의 증인이 이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 국적으로 이렇게 추모의 열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정말 죄송스럽고 후회를 많이 한다. 이런 말을 또 남겨놓은 상황이네요. 네. 지금까지 이루라 기자, 최진영 변호사,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